안녕하십니까. 먼 주말판 염벌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염성한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평소 궁금했던 거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가 한 2,400여 개? 네,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염 부장님 거의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아시나요? 그 중에서? 70%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 예. 저도 이제 모르는 기업들이 사실 많죠. 근데 자연스럽게 상담하면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약간 이제 수박 겉핥기 정도로 아는 기업들이 또 일부는 좀 생기다 보니까 그 정도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이게 증권 전문가도 다 100% 아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70%도 대단한데 하여간 제가 왜 질문 드린다 하면은 네. 사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뭐 관심 종목 몇 개도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예. 거기 보면 뭐 재무제표도 봐야 되지 네. 뭐 공시 내용에다가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까지 보려면 엄청난데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시간이 쌓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 친구 중에 야구 박사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프로야구를 다 신문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 스포츠 신문을 매일 봐요. 예.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데이터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보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선수는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마치 주식 공부도 비슷한 건데 저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외운 게 아니라 예. 매일 수많은 보고서를 보잖아요. 기사도 보고, 이벤트도 보고. 그래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직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외우지 마세요. 이게 억지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뭐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공부만 한번 해보시면 그게 뭐 보고서든 예. 아니면 신문 기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라도 꾸준히 하시면 쌓아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쌓아 나가야 된다. 어쨌든 뭐 우리들은 우리 연부장님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걸로 네, 네. 같은 그 나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증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완만한 상승장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뭐 금리, 환율 이런 측면에서 별다른 악재는 없었던 것 같고 뭐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쁘지 않은 장세가 한동안 뭐 계속 간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는 계속 좀 강세장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 네. 4, 5월에 좀 좋은 장 나오지 않을까 좀 3월부터 예상을 했던 이유가 일단 금리에 시장이 적응할 거로 저는 봤어요. 예. 금리가 오르긴 하더라도 이미 충격을 한번 2, 3월달에 미리 받아버렸기 때문에 적응할 걸로 봤는데 이건 적응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약간 네. 낮아졌죠. 네.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는 좋아지는 그림이 미국도 나오는데 네. 금리가 하향 조정된다는 건 시장 참가자들이 이미 그걸 반영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2분기가 그 성장률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 경제가 성장하는 거. 피크는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좀 방향이 약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가 성장률이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3분기부터는 성장률이 좀 꺾이면 그게 바로 금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반영하면서 금리가 좀 안정감 찾고 있고 금리가 안정감 찾는다는 건 그동안 부진했던 성장주한테 유리한 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성장주가 월등히 많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이 소리 소문 없이 요새 뭐 천스닥? 예. 네, 1000포인트 깜짝이야. 예. 넘었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그 배경이라고 보거든요. 금리가 안정되면서 왜냐하면 코스피는 경기 민감주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근데 코스닥은 주로 성장주가 많은데 소리 소문 없이 어쨌든 이제 그런 이슈로 코스닥이 좀 1000포인트를 넘어간 상황이고 어쨌든 근데 되게 좀 흥미로운 건 개인 투자분들이 1월하고 지금 지수 위치가 비슷하잖아요. 네. 흥분을 안 해요. 좀 차분해졌죠. 네, 되게 차분하고 뭐 비트코인 때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그쪽에 관심들을 많이 갖는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번 3200포인트까지 온 상황에서 시장은 1월과 달리 너무나 차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봐요. 네. 이 개인 투자분들이 흥분하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이번 좀 상승 랠리는 그러니까 1월과 다르게 속도는 느리지만 좀 길게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할 수 네. 있다. 예.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불안한 것 중에 네. 하나가 요즘 보면은 개인은 매수하고 뭐 기관은 매도하는 이게 이제 힘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뭐 70조까지 갔던 게 63조, 뭐 4조 네. 요 수준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 지수가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지고 추가 상승하기에는 개인 힘만으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일단 그 개인들이 좀 요새 힘에 붙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1월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질 않고 네. 떨어지는 날만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오르는 날은 오히려 팔아버리고 그래서 좀 박스권 매매를 하고 있어서 개인들의 힘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탁금이 그때 70조 원까지 갔다가 63조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절대 수출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 63조는 매수 대기 자금이거든요. 네. 여기 있는 이상은 63조가 언제든지 주식시장에 그냥 매수를 할 수가 있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매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다고 할 수 없고 작년에 코로나 전에 보통 20조 원대였거든요. 사실은 예탁금이.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분위기만 바뀌면 개인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정고점까지 왔는데 투자들이 또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있죠.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또 물리면 어떡하지? 네. 예, 괜히 또 잘못 들어가서. 근데 저는 지금 외국인이 이끌고는 있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만약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넘겨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못 가는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가 안 가거든요. 네. 이들 기업들이 만약에 급등을 해버려서 움직인다면 개인 투자분들은 다시 따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심리가 좀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뭐 개인의 힘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오히려 기관의 매도가 좀 약간은 부담되죠. 왜냐하면 그 연기금이 결국에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네. 주식 보유 비중을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좀 올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사실 연기금을 안 팔아야 되거든요. 안 팔아야 돼요. 예, 굳이 안 예. 팔아도 돼요. 근데도 막 팔더라고요. 예, 예. 사실 그거 예, 제가 예. 지금 질문 곧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근데 미리 답변하셨네. 근데 어쨌든 그 연기금의 매도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연기금이 사실 뭐 맘먹고 16.8%까지 팔아버려도 할 말 없는 건데 네.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힘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수급을 보실 때는 결국 저는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보시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많이 사요. 네. 근데도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연기금하고 아. 기관 투자가 워낙 많이 팝니다. 네.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네.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네. 있지만은 뭐 본격 회귀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환율 같더라고요.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보면은 지금 1110원 후반대에서 네. 1220원대 초반 요 정도로 뭐 이전보다 약간 원화 강세로 좀 돌아선 점도 네네. 있었고 그래서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번에 그 배당일이 이제 4월 16일 이후에 네. 즉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 전망 이게 궁금한데 뭐 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금을 받아서 외국인이 이제 다시 달러로 갈아타서 네.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하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재투자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네. 그러니까 이 배당금을 받아서 송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시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국내 다른 기업을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배당금을 4월 16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배당금을 이제 지급을 했고 네. 그 배당금을 보니까 전체가 13.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지 않죠. 네, 적지 않은데 그 중에 7.7조가 외국인이 가져갑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7.7조 원이란 돈이 외국인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슈는 맞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배당 송금을 많이 하지 않고 이걸 재투자를 한다라면 오히려 워낙 강세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그렇겠네요. 다음 주에 우리가 네. 한번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되 과거 사례상 너무 이것 때문에 뭐 갑자기 배당 송금 늘려가지고 환율이 막 위로 튀고 네.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큰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서 나왔습니다만 네. 이제 국민연금이 뭐 국내 주식 비중 줄이기를 늦춘다 해가지고 네네. 기대가 컸는데 뭐 이번 주 내내 계속 팔더라고요. 네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가 궁금하고 앞으로 좀 이제 이런 매도 성향이 좀 바뀔까 이것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규정상 보면요, 예. 16.8%가 딱 그 목표 비중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예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최대 13.8%까지 팔 수도 있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면 예, 예. 그래도 돼요. 그리고 19.8%까지 유지하면 돼요. 네. 최대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아는데 네. 하도 이제 최근에 팔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연기금 입장에서는 19.8%면 이제 안 팔아도 되거든요. 규정상. 예. 근데 안 팔아도 되는 거지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3.8%까지 가면 진짜 매일 한 3, 4천억씩 계속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안 팔아도 되는 이제 조건에 부합은 했지만 그렇다고 연기금이 뭐 안 팔아도 되는 거지 파는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네, 네. 이게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들이 파는 거에 대해서 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아, 그럴 거면 뭐하러 3%로 올렸냐. 네. 그냥 2% 유지하지. 예. 2% 유지하고 팔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괜히 기대만 예.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 불만이죠. 예. 이럴 거면 하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그래서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은 맞지만 지금 어쨌든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는 엄청 팔았거든요. 네. 더 팔았어요, 사실은. 아니, 더 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연기금 측에서 어떤 또 뭐 전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유연하게 저도 좀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급이 막 네. 꼬여버리니까. 네. 근데 어쨌든 투자자분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연기금의 고유 권한이니까 네. 좀 연기금에서 좀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고 그리고 연기금보다 지금 어쨌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좀 무서워하는 게 어쨌든 공매도 이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연기금과 이런 걸 되게 무서워하세요. 연기금까지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여기에 외국인 공매도 나오면 어떡하냐. 네. 되게 불안해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증시의 방향을 바꾼 경우는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 테슬라도 그 공매도 파도를 딛고 올라갔고 예.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공매도가 많았는데도 네. 과거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업에 더 그냥 집중하시는 게 네.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종목 이야기를 네. 넘어왔는데요.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섹터가 어느 쪽이었죠? 이번 주에 좀 많이 오른 섹터는 그 SK텔레콤 때문에 예. 통신업종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통신업종 요즘 계속 좋으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화학주가 한 4% 정도 이번 주에 올랐는데 이유는 그 화학주에 예.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LG하고 SK가 이제 합의하니까. 합의하면서 예.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우리 그렇죠. 한국도 예, 4차 예. 대회. 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업체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아, 진단키트나 예, 예. 의약품 회사들, 코로나 치료제. 그래서 아. 그쪽 섹터가 많이 올랐고 예.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요새 환경 규제 때문에 감사한 이슈가 있는 게 철강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공교롭게 또 포스코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섹터 쪽으로만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역시 백신 관련주가 8%. 아. 이번 주 금요일 날 백신주 중에 일부 기업들은 막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뭐 뭐, 러시아 백신 뭐 예, 얘기도 예. 있어가지고 그래서 백신 관련주가 무차별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또 보톡스 관련주라든가 예. 2차 전지 관련주는 역시 이번 주에 제일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는 단연 2차 전지였어요. 네. LG화학이 80만 원 깨졌었는데 네. 뭐 다시 한번 90만 원 또 터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요새 좀 각광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그동안 바이오에 비해서 좀 부진했는데 예. 의료기기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보톡스나 예. 아니면 치과용 임플란트 있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혈당 네. 측정기 이제 우리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 혈당 같은 거 많이 측정하잖아요. 뭐 그런 기기를 만들거나 네. 그런 섹터들이 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번 주에 어쨌든 굉장히 좀 돋보였다라고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프닝도 좀 있었는데 이제 카카오 블록딜 예. 그리고 남양유업의 뭐 불가리스 약간 또 그 뭡니까 제재도 받을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네. 이런 게 어떨까요? 뭐 단기 이슈로 끝날지 네. 좀 계속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뭐 이슈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블록딜은 그냥 단기 이슈거든요. 네. 그리고 기부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천억이면 물론 일반 기업 입장에서 5천억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는데 네. 카카오 시총이 50조입니다. 예. 50조에 5천억이 1%밖에 안 돼요. 1%, 예. 네. 그래서 사실 거의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너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수급 이슈로 좀 쉬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네. 뭐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남양유업은 이거는 저는 좀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좀 신중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식약처에서 아직 공식 결정은 안 났지만 2개월 뭐 영업정지 아. 기사가 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원래 그 학술 회의에서 학술 그 뭐 발표에서 뭐 불가리스란 제품이
뭐 이게 코로나19에 뭐 탁월하다 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불가리스가 아무리 효능이 있어도 그게 간접 광고가 돼버렸대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식품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광고법이 있는데 예, 예.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영업정지가 들어갈 수가 있대요. 네. 한 2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근데 영업정지 당하고 2개월 뭐 지나서 다시 정상 복구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 기업에 대한 불신. 또 남양유업은 옛날에도 아시겠지만 이미지가 그렇게 좋았던 기업은 아니거든요. 뭐 약간 해프닝 옛날에 해프닝이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가미되면 주주분들 입장에서 피해를 많이 봐요. 네. 괜히 회사가 이런 또 논란의 중심에 쓰다 보면 남양유업을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괜히 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주가에 좀 약간 악재가 이거는 발생했는데 이게 언제 해소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그 기업의 신뢰의 문제에 좀 발생한 거라서 카카오는 그냥 수급 문제잖아요. 예. 이건 신뢰 문제라서 좀 장기간 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나왔던 주요 뉴스가 SKT가 올해 예. 이제 사업회사하고 또 지주회사 그러니까 뭐 약간 분리한다 예, 이런 분할, 예.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시사점을 얻어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뭐 시장의 뭐 반영도 네. 어떻게 될지도 하고. 이게 이번에 분할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작년에 보시면 대림산업이 DL하고 DL, ENC로 예. 분할을 했고 네. 그 앞선에는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 그 반도체 소재 만드는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으로 인적 분할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FNF라는 그 MLB 네. 디스커버리 만드는 의료 회사죠. 그 회사가 분할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SK텔레콤이 분할을 하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LG가 또 분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할 이슈가 되게 많은데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들이 다 괜찮았어요. 예. 그 분할 앞두고도 FNF는 아직 분할을 안 했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인적 분할은 뭐냐면 회사를 두 개로 딱 이렇게 두면 쪼개는 거잖아요. 네. 나누는 건데 주주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두 개 중에 내가 괜찮은 것들은. 물적 분할은 선택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100% 갖고 있어야 예, 되니까. 근데 인적 분할은 예를 들면 SK텔레콤을 예를 들면 SK텔레콤 안에는 통신회사가 제일 크잖아요. 네. 예를 들면 통신회사가 만약에 90의 비중이라면 나머지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인크로스는 광고기획사가 있고요. 11번가가 있습니다. 11번가, 네, 예, 또 거기죠. 원스토어라는 애플 앱스토어도 많이들 쓰시지만 그 원스토어라는 이제 또 구글 플레이스토어랑 약간 경쟁하는 또 네. 그 마켓이 있어요. 거기서도 다운로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또 여러 그 팀앤 모빌리티라고 우버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딱 우리가 그냥 딱 듣기로도 왠지 좀 성장할 것 같은 기업들이잖아요. 네. 이쪽에 그래서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해요. 그리고 웨이브라는 넷플릭스랑 이제 경쟁하는 국내 또 OTT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SK텔레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90이라는 이 그릇에 통신이 이게 담겨 있으니까 얘네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안 보여요. 네. 그냥 묻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고 싶어도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그거 어디 있어? 네. 이렇게 됐는데 분할을 하면 무슨 효과가 발생하냐면 통신이 일로 떨어져 나가고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건 통신이야. 난 통신이 좋아. 이것만 선택하면 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비상장 회사들을 따로 떼내요. 네. 하이닉스랑 같이 묶어가지고 예. 그러면 이건 지주사인데 나는 이 신사업이 너무 좋은데 하이닉스까지 그럼 투자자들이 이쪽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묻혀있던 사업부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인적 분할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인적 분할을 해서 좀 달라지는 경우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적 분할을 딱 공시가 뜨면 네. 여러분이 이걸 보세요. 숨어있던 사업부가 뛰쳐져 나갈 것인지. 네. FNF도 사실 마찬가지 예,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적 분할을 무조건 분할하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LG화학 쇼크 때문에 분할만 하면요. 예. 인적 분할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빠졌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할하면 오히려 인적 분할 호재일 수도 있으니까 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뭐 극단적인 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적 분할은 대체로 좋고 네, 대체로. 물적 분할은 대체로 좋지 근데 않다. 이리 봐야 물적 되는지. 분할은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적 분할을 해서 예. 예를 들면 이제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100%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태가 그대로 평생 유지되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똑같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나중에 상장시키면 아. 이제 내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회사를 사고 싶으면 내가 IPO에 참여를 해야 돼요. 네. 주주지만. 예. 예, 그러면 이제 비싼 가격에 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청약했을 때 내가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적 분할의 리스크가 사실 그것 때문인데 네. 그래서 상장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상장 이슈가 발생을 하면 네. 아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그게 좀 최대 물적 분할의 좀 약간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할 때는 그걸 좀 체크해 보세요. 이 기업이 떨어져 나갔을 때 언제 상장할 건지, 네. 상장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언제까지 투자해야 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물적 분할은 그걸 좀,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예.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LG 그룹이 네네네. 이제 LX하고 이렇게 아, 맞습니다. 분리한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 뭐 인적 분할 수준을 넘었을 이제 네. 그룹이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파기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어떤 효과 내지는 영향은 주가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것도 왜 좋게 보냐면 좋게. 어쨌든 이제 왜냐하면 그 LG 상사 그룹이잖아요, 사실 네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구광모 회장의 LG죠. 네. 두 개가 이제 섞여 있었던 건데 이제 삼촌과 조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제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본준 예, 삼촌하고 예, 삼촌하고 구광모 이제 조카가 이제 예. 근데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희석된다고 해야 되는데 예. LG의 구광모 회장이 지금 생각하는 그림은 뭐냐면 먼 미래를 보고 네. 전기차 부품, 아. 로봇 사업도 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배터리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폰 없애버렸잖아요. 네네. 스마트폰이 뭐 핫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누가 생각해도 스마트폰이 이제 저성장 산업입니다. 네. 성장은 안 하잖아요. 이제 지난 5년간 역성장했어요, 오히려 판매가. 뭐 거의 다 이제 가졌으니까. 예. 그래서 약간 이것도 구시대 산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쳐냈어요. 다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 베팅을 하는데 LG 상사는 뭐냐면 구경제 산업이에요. 네. 그죠? 그 원유 트레이딩도 하고 네. 철강 같은 거 이렇게 수입해다가 중간에 이제 판매하면서 마진도 먹고 예. 상사라는 게 무역 중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또 여기 보면 뭐 건자재 회사도 있고 네. LG 하우시스, 하우시스, 예. 또 석유화학 사업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뭐죠? 다 신경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LG 입장에서는 이게 섞여 있어요. 아. 약간 물이 혼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예. 근데 계열 분리를 딱 해요. 떨어져 나가요. 한마디로 구경제 산업은 삼촌이 가져가고 네. 신경제 산업은 이제 조카가 가져가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주주라면 LG에 내가 주주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난 신경제가 좋아. 그러면 LX 홀딩스 버리면 돼요. 네. 분할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는 그래도 구경제도 좋지. 이러면 가져가면 되는 거죠. 네.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각각의 그러니까 섞이면 약간 디스카운트 받거든요. 할인을. 네. 예. 분리가 되면 순수하게 딱 그것만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은 양사의 기업 가치가 물론 달라지겠지만 각각 다르게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LG를 내가 예전에 90으로 평가했는데 구경제 때문에 이게 없으니까 나는 이제 100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LG 주가가 네. 급등을 하고 있다 저는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은 되게 어떻게 약간 마법이에요. 예. 네,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데 여러분들이 분할 공부해 보시면 되게 재밌고 네.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분할을 하면은 이제 투자자에게 선택지를 네, 많이 준다. 선택이에요. 예, 많이 맞습니다. 준다. 이게 예. 역시 이제 호재가 된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선택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LG를 사면 두 가지 다 갖고 있게 되니까. 예.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예.